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현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재열 변호사, 허주현 변호사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새 저 미국인 흑인 남성 네, 조니 소말리. 아, 소말리아 태생이라고 해서 이름을 소말리라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조니 소말리. 예.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은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네. 다뤘거든요. 예, 예. 예. 그 방송을 제가 어제 우연히 봤는데 네. 그 소말리가 나와가지고 막 양재열 변호사 막 욕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본인 노트북을 틀어놓고 예. 이제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켜놓고 라이브 방송에서 예. 뭐 침을 뱉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노트북에 침 뱉으면 자기만 손해일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박지훈 변호사보단 나아요. 박지훈 변호사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 약간 인격모독적인 네. 발언을 했으니까. 박지훈 변호사를 노트북에 띄워놓고 외모 품평. 거의 뭐 이거를 막 하는 장면을 제가 어제 봤어요. 우연히. 네. 유튜브도 잘 안 보시는 분이 어제 TV에서. TV에서 봤어요. 네.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하러 온다가 그 생방이어가지고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이 조니 소말리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아주 악질적이에요. 저는 이거 단순하게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라는 정도로 끝내고 싶지 않은데 예. 처음에 뭐 기행이라는 말보다는 난동을 부리고 다니고 있다. 가장 처음에 우리 뉴스로 알려진 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뭐 트월킹이라고 하죠. 엉덩이 흔들면서 추는 춤 이런 춤 추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그런 행동 비슷한 행동들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태국, 일본에서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각 국가에서 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 달 가량이 됐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소란을 일으킬 때부터 이거 제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딱히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심지어 라이브 방송 같은 걸 켜놓고 무슨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합법적인 매춘이었고 일본군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당신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할 정도까지 갔고 예. 현재로서는 유튜브 원래 본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 그리고 부계정까지도 다 지금 삭제돼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삭제를 유튜브에서 시킨 유튜브 거예요? 쪽에서 그러면? 정지시킨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항의가 계속 들어가니까. 항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이 사람의 한 기행들 이게 처벌하긴 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까? 아니면 처벌 가능한 행위들도 있습니까? 저는 처벌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지금 경찰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 직원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작스럽게 거기서 난동을 부렸어요. 막 이거 업무방해 되네. 라면 국물을 붓고 막 소리치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업무방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일부러 실수인 척하면서 음란물을 크게 틀고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하는 거 막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왜 공공장소 특히 네. 철도에서 음란물 같은 거 재생하면은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맞아. 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또 뭐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게 이 사람이 일본에서도 지하철에서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예. 근데 일본에서 어떤 혐의를 받았냐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지하철에 침입한 것도 유사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 추정적인 의사, 그러니까 그 차를 타려고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탄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거기에 탔다고 하면 건조물 침입 혐의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그래서- 기발하다. 네, 다 찾아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조물 이거 저는 신박한데. 아마 들으신 분들이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그 들어가서 네.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지하철처럼 개방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 일본에 실제로 적용을 했다라고 허 변호사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법전에 보면 건조물에는 또 차량도 네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예. 들어가죠. 건조물의 예를 나열하는데 거기 차량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소녀상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감정선을 제일 건드리는 건 이 소녀상에 대한 성적 모욕 뭐 이런 부분인데 네. 그거는 처벌하기가 좀
그거가 우리는 애매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선으로서는 우리 국민들 제일 가슴 아프게 한 게 이 부분인 건데 요거는 뭐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서 도대체 그런 황당한 얘기들을 네. 들어서 옮기는지 모르겠는데 예. 심지어 이렇게 뭐 해외에 이렇게 뭐 성접대 이 거리에서 이렇게 그런 한 여성들 그런 사진을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서 예.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위안부는 사실 이런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이 애초에 문제를 이미 일으킨 소녀상 말고 다른 소녀상 사진을 띄워놓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찾아가서 여기서도 똑같은 짓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부계정이 삭제가 됐으니까 해도 그래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 수익 때문에 그런 건가? 유튜브 수입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조회수 전체를 따지면 뭐 500만까지도 올라가 있긴 한데 구독자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2만 명 구독자 달성했을 때 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그걸 달성을 해서 경찰서 지구대 찾아가서 경찰들에게 축하해달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일을 했죠. 2만 명 구독자면 뭐 엄청난 수익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은 구독자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소말리라는 사람을 뉴스에서 제일 처음에 접한 건 이 사람이 기행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저 국민들한테 유튜버들한테 좀 폭행을 당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나면서 제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제가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말에요. 집에서 길들이기 어려운 망아지는 동네에서 길들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단이 나선 거죠. 근데 제가 절대 그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엄연한 사람을 세시다.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말리가요 24일에 지인과 함께 서울의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남성한테 얼굴을 갑자기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행들이 갑작스럽게 왜 그러냐 이렇게 소리를 쳤고 이 남성이 소말리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소말리가 이 사람을 막 따라가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눈 위에 밴드를 붙인 데 나타났어요. 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행인한테도 발길질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말리가 지인과 함께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또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위치가 한국인 유튜버들한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싸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평소에 기행, 그 대담한 기행과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으로 정말 36개 주례량을 치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이 소말리를 어쨌든 사적 제재는 이게 합법적인 터뷰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소말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현행범 지금 체포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알려질 때부터 빨리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나름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비슷한 상황이 우리 유튜버들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유튜버들도 이걸 일종의 뭐 응징도 응징이지만 화제거리로 또 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버들이 막 밤에 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고 거리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경찰은 또 이 소말리 보호한답시고 송파구에는 뭐 경찰서 3대가 미리 출동했다가 신변보호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자가 또 자기 방송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사진까지 들고 나고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보호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뭐 거기다 화면에 대고 입 맞추고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런 꼴이가 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서 업무방해 혐의 이런 거로 수사는 받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지금 뭐 출국 정지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네, 출국 정지하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업무방해로 입건을 했고 다른 혐의도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도록 한 다음에야 풀어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저기서 더 나가서 출국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해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추방될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사건 볼게요. 이거는 일종의 폭로 사건인데. FT 아일랜드 요 밴드의 멤버인 최민환 씨가 폭로를 당했다. 이거 누가 어떤 내용을 폭로를 한 거예요, 양변?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최민환 씨, 부인? 최민환 씨 이제 드러머로 굉장히 유명한 인기도 많은 그런 드러머인데 FT 아일랜드에서 이 최민환하고 유리라고 하는 여기 배우자도 아이돌 그룹 출신이에요. 21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3명. 최연소 아이돌 부부의 이제 아들하고 딸 쌍둥이 이렇게 나와서 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한 결혼하고 5년 만에 안타깝게도 이혼을 해서 많은 분들이 뭐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였던 유리가
본인 유튜브 계정을 시작을 해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예. 이제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느니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라면서 한 게 이제 최민환이 좀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 특히 술에 취해서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 보는데 뭐 자기 몸을 강제로 만지기도 하고 심지어 뭐 돈을 이렇게 접어서 약가슴에 꽂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유흥업소에서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부 녹취도 공개를 했어요. 그 녹취에는 최민환이 이제 유흥업소로 짐작이 되는 곳에 전화해서 뭐 이렇게 뭐 아가씨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그런 거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한 겁니다. 이거 일단 경찰에 수사해요 지금? 네, 일단 지금 예. 그 유튜브 방송 직후에 국민신고를 통해서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고 알선한 그 대화 상대방이 알선을 했다라는 혐의로 민원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강남 경찰서에서 내사를 한다고 하다가 31일 어제죠. 어제 이거를 그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에 배정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유흥주점에서 제가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찾는 내용과, 그러니까 이게 뭐 유흥주점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접대부를 찾는 내용과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흥주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접대부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그 접대부와 성매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 근거는 경찰이 파악을 해야지 이게 수사가 개시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네. 내사 단계에서 지금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드는 상황입니다. 요건 어때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게 그러니까 부인을 얘기한다는 거죠? 네, 친족이. 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유리 씨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예. 얼마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일단 알 수가 없는데 예. 근데 뭐 가족끼리 있는 자리였을 테니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는 좀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 진술이나 협조가 좀 혐의 입증에 좀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이때가 이혼하기 전입니까? 이혼 전이죠. 자 그러면 아마 그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저 한창 사시 공부할 때 아내가 강간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논문 쓴 교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 아니 뭐 저 부인이고 남편인데 무슨 저 강제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저 강간죄가 되지, 강제추행죄가 되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 지금 법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법 자체가 말씀해 주세요. 바뀌었어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할 때마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녀자였습니다. 일단 남성은 제외가 되고요. 남성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지. 네, 강간죄 부녀자. 예, 부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녀자에 이제 본인의 배우자인 아내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다툼이 있었고 예. 심지어 이거 대법원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개 재판을 열어서 양쪽의 그 의견 진술을 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이게 빼야 된다, 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그걸 가지고 학회에서 다툼이 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리가 돼서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예, 원치 않은 성적 관계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성범죄가 됩니다. 오히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이 된 그렇죠. 일반 예. 강제추행보다. 왜냐하면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가정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가벌성을 더 높게 보는 범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취자분들 오해야 좀 그럴 수 있죠. 아직은 예. 뭐 법조인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도 저 원치 않으면 네. 예. 배우자 부인이나 남편도 포함입니다. 여기서 부인만 되는 건 아니고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오고 좀 보죠. 최근에 또 폭로인데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셨어요? 저는 예.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마 저는 마지막 회 반 남았어요. 내가 결과는 다 아는데 그럼 이분은 스포해 드세요 그럼? 예? 결과 다 알면? 그 입이 다 알고 있는 스폰데. 그래요? 네. 예. 거기에 이제 트리플 스타라는 네. 유명한 요리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요리할 땐 정신병자처럼 요리한다. 너무 잘한다. 이런 평가받고 아마 준결승에서 떨어졌거든요. 결승 바로 직전에서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야말로 좀 스타가 됐는데
어쨌든 뭐 사생활 논란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도 이 흑백 요리사 팬이 많은데 이 트리플 스타 이분의 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왜냐면 그 같아요. 프로를 보면 이 식당 꼭 가보고 싶어.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이 2014년에 미국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던 이 학생일 당시에 사업차 미국에 거주 중이던 이 A 씨를 만납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까지 해요. 전처인데 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분과 연애를 했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재결합했다 뭐 이런 걸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키웁니다. 뭐 사실혼 관계까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과 교제하면서 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그 동시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이른바. 또 다른 여성 B 씨와도 사랑의 감정을 키웠는데 B 씨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이 트리플 스타와 교제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B 씨의 입장에서는 잠수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예. 연락이 안 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왜 이런지 이유도 모른 채 본인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결혼 소식이 들리고 멋진 식당을 개업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의 공식 SNS에 DM을 그래요? 보내면서 예. 근데 이 공식 SNS를 누가 운영하고 있었냐면 전처 A 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기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전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전처가 이걸 폭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 트리플 스타가 학생 신분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고 하죠. 고급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자신이 고가의 가방을 관계자에게 선물하면서 로비를 해서 취업시켰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래요? 취업 로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본인은 트리플 스타를 위해서 뭐 굉장히 비싼 신혼집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 트리플 스타의 식당에 돈도 투자하고 도와줬지만 트리플 스타는 교제 중에 굉장히 부적절한 요구를 하고 여자 문제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트리플 스타가 쓴 반성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의 반성문, 자필 편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트리플 스타라고 이름을 한 게 미슐랭 식당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네. 매장에서 다 일해봤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스타라고 본인이 이제 거기 이제 닉네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처인 A 씨의 주장이지만 그게 본인이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취업시킨 뭐 요게 주장입니다. 자, 일단 트리플스타는 그거는 로비에 의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인턴십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고를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 찾아가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가 이메일을 넣어서 무급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했고 요게 근데 방송에도 나와요. 그리고 워낙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수석 셰프에게 인정을 받아서 취업이 된 거지 그런 식의 로비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오래 장기간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다. 물론 이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다른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뭐 내가 무슨 대용품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반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전 부인이 얘기 꺼낸 거예요? 네, 전분이 그 또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그래요? 여성과 결혼했다가. 자, 그럼 이게 뭐 어쩐 전부인 얘기도 막 폭로가 되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 트리플 스타는 뭐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이거? 변호인 선임해서 대응 중이라고 하고 사실 뭐 사생활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트리플 스타가 이 전 부인이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서 뭐 어떻게 가해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한 게 협박죄에 해당되는가 이 부분이 나중에는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살롱으로 가겠습니다. 살롱 드 Z.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무슨 alertes. 그림인가요? 일단 오늘은 조금 전에 뭐 최민환 씨라든가 아니면 트리플스타처럼 이제 결별 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다뤘지 않습니까? 이별하고 폭로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별과 관련된 많이 무서운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성이 벽에 기대서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슬픈 표정이 잠겨 있고 자세히 보시면 눈가에 눈물도 맺혀 있는데요. 그 옆에는 아이 둘이 그냥 뭐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천연덕스럽게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또 범상치가 않은 게 손에
흉기 칼을 들고 있거든요. 자, 이 여성이 이제 이 사연은 뭐냐면요. 이 여성은 메데이아라는 이름에 뭐 아는 분 이름을 들으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한 여성이고 이 여성의 이야기로 많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은 이제 남편 그러니까 이하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하손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국을 배신했고 그 과정에서 동생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국을 떠나서 망명을 해서 사랑 때문에 그 남성과 그래서 10년 가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대신에 이 남성과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낳아서 나름의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이제 혈통은 좋은 집안이었거든요. 그 망명에 있는 국가의 왕이 너를 사해 삼겠다라고 하면서 또 어린 딸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란 자가 이 망명자의 불안정한 신분에 살기 어렵고 또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으니까 내가 저 여자한테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잖아요. 뭐 일방적인 결별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라고 대신 하면서 그 신부에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라면서 그 장신구와 옷가지를 줍니다. 근데 그 장신구와 옷가지에는 걸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극독약이 묻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의 신부가 될 여자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 여자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죽거나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남자의 후세를 끊어버리는 거다 해서 자기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예. 기자 이별의 이후에 된 뭐 어떤 폭로와 이런 일들이 저는 되게 이제 저도 이혼전문 변호사긴 한데 많이 이런 일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별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요 너무 안타깝고 힘든 일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뭐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걸 또 감안을 하더라도 요즘의 사건들을 보면 오늘 소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글쎄 뭐 배우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한 뒤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다 나와서 서로 공개하면 결국엔 나중에 다 다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